풀악셀 바이브 우직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차를 6번 바꿨습니다. 맨 처음에는 니로 하이브리드, E클래스, 익스플로러, 벤츠 C클래스, 포레스, 그리고 지금 크루저를 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이거는 그냥 차를 좋아하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돈도 많이 잃어보고 실패도 많이 해본 사람이에요. 그 시행착오 끝에 깨달은 2025년 중고차 제대로 사는 법, 저의 경험 기반으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를 사게 되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지역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부천은 위험하다, 인천은 뭐 사기가 너무 많다. 웬만하면 뭐 수원과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부천이나 인천, 수원보다 시장 자체도 작고 뭔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방식들이 많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모두가 사기꾼인 건 아닙니다. 저도 크루즈를 이번에 부천에서 구입을 했거든요. 열선 시트가 고장 났을 때 그것도 바로 고쳐주셨고, 배터리가 이미 고장난 상태라 그래서 새로 이제 배터리까지 갈아주셨어요. 수리를 해줘서 좋았다가 아니라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얼마든지 대처가 가능하고 어떻게 대응해주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지, 수원이어서 안전하고 부천이어서 뭐 사기꾼들이 많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딜러 시스템인데 자신의 매물인가, 이게 알선 중개는 아닌가. 딜러분들이 관리를 하면서 관리 비용을 반드시 받습니다. 매입을 해서 관리하고 상품화 시키는 비용을 측정한 건데, 이거 외에 알선 수수료를 한 40에서 50만 원 정도 추가로 이제 청구하시는 딜러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본인 매물이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그 매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는 없고, 가격은 가격대로 많이 받고 책임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거든요. 알선 수수료, 중개 수수료 이런 거를 받는 딜러가 있다면은 그냥 바로 뒤돌아서 집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호갱 안 당하고 사시려면은 반드시 뒤돌아서 나오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근 정비소 가가지고 오일만 갈고 타면은 문제 없겠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웬만하면 돌아가세요. 진짜 그게 오일만 갈면 탈 정도의 컨디션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제휴되어 있는 카센터에 가서 정비를 맡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본인이 이제 지정해서 정비소 가서 정비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동행을 해가지고 차량을 검수해 주시는 업체들이 요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검수를 받거나 아니면 다른 정비소에, 제가 지정하는 정비소에 가서 정비를 받아야 100% 이제 신뢰받을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결론은 지역이나 이런 것들은 편견에 불과하고, 제가 사고자 하는 그 차를 파는 딜러가 어떻게 파느냐가 전부다라는 겁니다. 이걸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중고차의 핵심은 딱 3가지입니다. 미션, 연료, 그리고 엔진. 미션은 뭐가 있느냐? 이 챕터의 진짜 핵심은 중고차는 이전 차주가 어떻게 굴렸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내구성이 있는 조합으로 가야 된다는 건데, 막 썼고 내구성이 꼭 필요한 환경일 때를 가정하고 내가 그 차를 골라야 한다는 거예요. 미션은 총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AT, 토크 컨버터 방식이랑 DCT, CVT가 있습니다. 일단 DCT 먼저 보면은 변속이 빠르고 재밌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정지했다가 출발하는 그 반복에서의 발열에 굉장히 약합니다. 더 쉽게 얘기해드리면은 서울 출근길에서 완전 지옥이란 뜻이죠. 그러면은 중고차를 탔을 때 대부분 서울 출근길을 이용했다는 가정으로 생각하면 리스크가 굉장히 큰 거죠. CVT도 마찬가지인데요. CVT는 무단 변속기예요. 부드럽고 연비가 좋다는 장점이 있지만 또다시 급가속이나 열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중고차에서는 피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은 나온 게 AT, 토크 컨버터 방식입니다. 깔끔하고 간단하게 정리를 드리면은, 잘 모르면은 AT 미션 들어있는 차를 사세요. 그게 제일 쉽습니다. 연료 간단하게 좀 짚어볼게요. 디젤은 DPF, EGR, 인젝터 하나만 터져도 50에서 200만 원 좋게 나가거든요. 디젤 타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젤은 관리만 잘하면은 디젤차가 최고예요. 연비도 잘 나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모르는 게 중고차예요. 잘 모르겠으면 가솔린 타십시오. 또 엔진으로 넘어가면 크게 자연흡기랑 터보가 있습니다. 자, 자연흡기는 구조가 단순하고 내구성이 좋고 열 스트레스가 적어요. 고정률이 적다는 뜻이죠. 터보로 따지면은 출력 좋고 연비도 좋을 수 있습니다. 대신 열관리, 그러니까 고장 확률이 높을 수도 있어요. 당연히 자연흡기를 사는 게 맞지 않겠냐? 하지만 저는 크루즈 1.4 터보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이제 자연흡기도 좋아하는데 배기량에 따른 자동차세라는 게 있어요. 대한민국에서는 배기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연에 자동차세를 굉장히 많이 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고장률보다는 가성비를 선택했다는 거죠. 우리가 중고차를 선택했을 때 가성비를 위해 중고차를 선택했다는 점을 명심해야 돼요. 3.0 막 이런 걸 사가지고 유지비가 어마어마하게 들 바에는 중고차를 안 사는 게 낫겠죠. 여기서 결론 내드릴게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AT, 토크 컨버터 방식의 가솔린 그리고 적당한 배기량으로 구입하셔라. 자, 마지막으로 가격. 욕심만 버리면 90% 성공한다.
중고차를 보는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사회초년생의 첫 차, 자동차보다 집, 부동산 이런 게 더 중요한 30, 40대 분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내가 신차로 살 수 없는 좋은 차들을 중고로 구입하고 싶은 사람. 저는 이 세 번째만 아니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이런 분들이 중고차 할부를 쓰실 거거든요. 중고차 할부의 금리는 신차 할부의 금리 아니면 다른 신용대출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금리가 지출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걸 아시면 될 거고요. 다음 차는 더 좋은 차를 사야 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더 좋은 중고차를 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지비가 배가 되겠죠. 한국 사람들이 중고차 실패하는 원인 두 가지가 있다면 거거익선이랑 신차 불심이에요. 이 두 개만 버리면 90%는 성공합니다. 조금이라도 큰 차 사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중고로 사더라도 조금이라도 좀 신차급으로 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중고차를 사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두 가지만 버리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 시장은 굉장히 차갑습니다. 냉철하고 팩트만 가지고 절대 감정을 섞지 않은 상태에서 중고차를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외판 벽 따고 안 먹은 그런 차들, 그런 것들은 닥신TV 보시면은 충분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저도 닥신TV 보면서 중고차 구매했어요. 저도 당린입니다. 그런 디테일은 거기서 배우시고 중고차의 사고방식, 그런 것들은 제 영상을 보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번의 차를 바꾸면서 굉장한 시행착오와 손해를 많이 봐왔습니다. 결론은 아주 단순합니다. 너무 좋은 차 욕심내지 말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차를 타라. 그리고 히스토리가 없으니까 최대한 안전하고 내구성 좋은, 그리고 가성비 좋은 그런 차를 타면 실수 없이, 실패 없이 중고차를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차가 있으시다면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댓글로 문의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다음 이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